청주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푸른숲 제주 해녀 이야기를 썼다고 하니까 바다 보지도 못하고 큰 사람이. 네네. 그런데 거기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취학 전에 제주도에 살았어요. 이 책은 나중에 영상화가 되면 되게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상상으로 캐스팅까지 막 했었는데 영심아 걱정 말라. 성 안 죽는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먼 데서 오셨고 어디서 오셨죠? 청주요. 청주. 예, 청주에서 막 아침에 급하게 오셨을 텐데 일단 각자 자기 소개 해주실까요? 오미경 선생님 먼저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8년에 등단을 해서 동화를 쓰고 있고요. 그림책, 동화책 쭉 쓰다가 얼마 전에 올해 특별한 서재에서 푸른숨 청소년 소설이 나온 작가 오미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 그동안 그 내신 책들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책 나 봤는데 이렇게 하면 더 반가우실 것 같아요. 신발 귀신나무가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된 작품이고요. 사춘기 가족이 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꿈꾸는 꼬마 돼지 욜, 그 다음에 직지 원정대, 사춘기 가족, 교환 일기, 물개 할망, 똥전제, 선유에게 날개옷을 돌려줘, 안녕 나의 합의, 사랑에 빠진 꼬마 돼지 욜, 금자를 찾아서. 근데 물개 할망이 아마 그림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물개 할망도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최민혜 편집자도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서재 편집자 최민혜라고 합니다. 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최민혜 씨도 그 수필로 등단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언젠가는 작가로 또 우리 앞에 또 뭔가 또 멋진 작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미경 작가님한테 일단 여기 보면 이미 물개할망에서 한번 해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신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물개할망은 2020년에 나온 그림책인데요. 그거는 그 북유럽의 물개 요정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서 굉장히 흠뻑 빠져서 그걸 그림책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 물개 요정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물개가 그 물개 가죽을 벗으면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선녀와 나무꾼이 있듯이 북유럽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 물개 가죽을 벗으면 사람이 되고 물개 가죽을 입었다 벗었다 이 이미지가 그 해녀들이 고무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고 또 벗고 나오고 이 이미지랑 굉장히 겹쳐서 그 해녀 이야기를 쓰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림책이다 보니까 풍부하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책을 준비하면서 그 해녀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흠뻑 빠졌어요. 해녀에. 그러니까 해녀들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그리고 강인하고 그리고 불턱을 중심으로 해서 해녀들이 함께 울고 그리고 함께 웃으면서 그 연대적인 삶을 펼쳐나가는 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랐던 것은 자료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 거의 1000명에 이르는 그 해녀들이 그 일제 항거에서 그 항일 운동을 펼치고 그런 것들은 정말 제가 몰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이거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이 제주 해녀가 진짜 스토리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정신들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제주 해녀를 또 하나의 뭘로 보냐면 한국의 전문직 여성 중에
아마 1번이 무당일 것 같고 전문의 여성이 그다음에 2번이 해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 자신의 어떤 기능을 계속 연마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직업 여성으로서의 어떤 상을 예, 제주 해녀들이 오래 전부터 보여주고 있었다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일단 여기 보면 제주 사투리를 아마 더 많이 쓰시고 싶었는데 읽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절제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 사투리는 근데 일단 제주도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제주도 사람 아니고요. 그죠?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집이 아까 청주라고 했잖아요. 청주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푸른숲 제주 해녀 이야기를 썼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제주 해녀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생경하게 받아들이는 바다 보지도 못하고 큰 사람이 네네. 아 그런데 거기에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그 취학 전에 한 1년 정도 제주도에 살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주 오래 제주도에 거주하셨고요. 그래서 취학 전에 1년 정도를 살고 그리고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셨기 때문에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방학 때 부모님을 뵈러 제주도에 갔죠. 그래서 그 제주 말이 제주 사투리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제주 말, 제주어는 정말 이쪽 표준 말이랑 많이 달라서 사투리라는 말도 굉장히 싫어해요. 제주 분들은 제주어라고 하는데 그 제주어가 저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예, 들어보셨구나.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제주어를 구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듣고 계속 이해는 하셨지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제 해녀 이야기를 쓰는데 이거를 표준어로 쓰면 제주 해녀 맛이 안 나고 너무 안 살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주어로 한번 담아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전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제주 해녀분들 인터뷰한 그 이제 자료집 같은 거를 굉장히 여러 번 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제주말을 이렇게 쓰는 거는 사전을 정말 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읽는 분이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외국어 읽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거의 외국어죠. 진짜 네. 제주도에 가서 특히 할머니들이 말씀을 하시면 정말 외국어 맞아요. 듣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억양도 살짝 이렇게 다르고 네. 그리고 또 아래아도 남아 있거든요. 네. 제주어에는. 그래서 이제 그 대화는 제주어를 그 통사까지 다 이제 살려서 썼어요.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1차적으로 덜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적으로 또 덜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푸른숨에 나온 거는 거의 어미만 그러니까 생선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꼬리만 남았다고 꼬리 할까요? 지느러미만 남아서 네네. 파닥거리는 그런데 느낌. 제가 책에 나오고서 가장 많이 이렇게 들었단 말이 그 선택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이것도 쉽지 않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주어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덜어내면서 정말 저는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좀 맛백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매 그 장이 넘어갈 때마다 네, 거기 앞에 이렇게 한 문단씩 영등의 있더라고요. 일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짧게 줄여서 그 정도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잠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편집자한테도 되게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사투리를 많이 써갖고 그러니까 사투리라고 하는데 제주어가 너무 많이 들어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서 보면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막 맛이 나는 거지만 또 독자를 생각하면 이거 어렵겠다 막 그 사이에서 갈등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를 어떻게 하는 뭐 기준 같은 거를 뭐 나름 세우셨나요? 네,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되게 많이 덜어내신 상황이어서 상태로 네. 온 거고. 이제 저는 더 덜어낼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약간 해녀분들이 쓰는 단어나 용어나 뭐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저한테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면서도 계속 이 단어가 용례에 맞게 쓰인 건지도 확인을 해야 됐고 이 도구가 또 어떤 도구인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것들을 또 생소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면 다 확인을 하시고 예, 또 이렇게 하셨어야 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책을 편집하는 것보다 좀 공이 더 많이 들었겠네요, 그죠? 예, 일단 이렇게 쉽게 샥샥 읽히지가 않으니까. 그 이제 좀 사전에 쳤을 때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 건 이제 거의 다 각주로 이제 설명을 다 해놨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 일기어 그 부분도 처음에는 이제 괄호로 다 이제 현대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읽으면서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 표현을 하시고자 했던 그 제주어의 아름다움이 좀 훼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이제 처음에는 뭐 각주를 뺐다가 그 일기 바로 아래에다가 현대어로 붙였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끝으로 빼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지금 부록처럼 영등의 일기로 넣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나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는 분명히 한국어인데, 그죠?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런 또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일단 작가님은 아까 그 이제 뭐 처음에는 예, 북유럽 그쪽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제주 해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취재 과정에 필요했던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취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그 충북, 바다도 없는 충북에서 자랐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해녀 이야기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거를 잘 써내고 싶은데 사실은 물질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해녀 그 양성 과정이 있어요. 해녀 학교가 제주도에 2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그냥 물질을 체험이 아니고 해녀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거의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제주도까지 가서. 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용감하고 좀 무슨 일이든지 거침없이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겁도 많고 그런데 해녀가 그만큼 저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기를 저에게 이제 내게 해줬고, 그래서 면접을 비행기 타고 갔죠. 아니 그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책도 없었어요. 예. 아니 그 붙으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한 4개월을 이제 주말마다 아주 긴 시간 그 양성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뒤에 대책은 없었어요. 일단은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되면 그때 가서 그 고민을 해보자. 네.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이제 법한 그 해녀학교라고 서귀포 쪽이에요. 예. 그런데 그 보니까 그 면접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수생들도 있고요. 예. 붙기가 힘든가 봐요. 네. 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1순위는 그 이제 서귀포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2순위는 제주도 분. 저는 3순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솔직하게. 그쪽 분들이 뽑기에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좀 약간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여기 와서 적응할지, 어떻게 여기서 살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나는 해녀를 할 건 아니다. 이런 글을 쓰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취재차 필요하다. 그랬는데 안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많은 자료 조사와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감사하게 느꼈던 게 그런 이제 인터뷰나 그런 굉장히 이제 세밀한 조사를 해서 자료로 남겨주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이미 이제 네. 선 연구자들이 그렇죠. 해놓은 자료들이 이미 많이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해녀들 노래집 그리고 해녀들의 어떤 그 풍습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해서 놓은 책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물질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없는데 그 해녀들이 숨을 참고 그 수미터 밑으로 들어가서 물질을 하는데 그 어려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굉장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리 경험으로 선택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글 쓰다가 좀 안 풀리고 그러면 이제 산책도 하고 달리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쓰는 동안 하루에 3km씩 항상 달렸어요. 그러면은 이 숨이 여기 이제 턱까지 차오르는데 아 영등이랑 그 친구들도 물질할 때 이렇겠구나. 그걸 제가 느끼기 위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예, 육지에서 달리고 바닷속에서 예, 헤엄치고 예, 이게 또 연결이 또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편집자 입장에서는
자,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한테 이 책 자랑을 좀 하자면, 예, 간단한 줄거리와 이 책의 장점, 예, 이거 좀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도 돼요. 우선 푸른숨의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책은 이제 일제강점기 제주 화도리를 배경으로 이제 영등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인데요. 영등은 이제 상군 해녀를 꿈꾸는 어린 소녀였는데 이제 한군 해녀인 할머니와 함께 어린 세 동생들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물질을 떠났다가 이제 물숨을 먹고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영등이는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해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하도리의 야학에서 강옥유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여자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제 힘든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처음에는 영등은 이제 그런 선생님의 설득을 굉장히 냉정하게 내치지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이런 해산물들을 일제에 수탈을 당하는 걸 이제 눈앞에서 목격을 하면서 나도 이제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강유교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자기가 차마 이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자신의 권리, 자유, 뭐 의무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해녀 동료들과 함께 일제 그 해녀조합에 맞서서 시위도 하고 또 바다에서 친구를 잃는 경험도 해보고 본인도 이제 물숨을 먹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경험도 하면서 굉장히 단단한 아이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영등이지만 그래도 영등이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이제 뭐 춘자나 연화 또 옥순이 삼촌, 빌레 삼촌 같은 서로 의지를 할 수 있는 해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것처럼 해녀들이 그 당시에 서로 아름다운 공존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고요. 장점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원고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문학성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청소년들이 일제강점기의 해녀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쉽게 흥미를 느낄 만한 소재가 아닐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청소년 소설로 나왔을 때 10대들에게 읽힐 만한 문학적인 의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배려와 공존, 연대의식이라는 게 요즘 시대의 10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푸른숨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푸른숨을 읽다 보면은 이 영등의 이야기가 진짜 영상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이제 이 원고를 같이 검토를 하셨던 저희 디자이너 과장님께서도 이 책은 나중에 영상화가 되면 되게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읽으면서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상상으로 캐스팅까지 막 했었는데 그 영등이 누구? 네, 영등이 아이유? 이효원 씨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이야기라는 게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예, 혹시 주변에 영화사 관련되는 분 있으시면 예,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너무나 좋은 원작이 있기 때문에 예, 영화하면 너무 좋겠다고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편집자가 예, 줄거리를 약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그 제주도 해녀 또는 제주의 여성들 예, 이런 책들은 예, 뭐 꾸준히 예,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요즘은 또 제주 4.3에 관련된 예, 그런 책들도 어린이나 청소년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 전체에서 그 면적으로 따지자면 예, 뭐 어떻게 뭐 8분의 1, 뭐 9분의 1 이 정도일 텐데 이야기의 어떤 소재성으로 따지자면 그 한반도의 절반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게 제주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얘기, 예, 제주도만큼 하기 어렵잖아요. 강원도 얘기 제주도만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정말 이야기의 진짜 보물 상자구나,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 신화는 제주도에 정말 뭐 거의 한 70%는 제주도 신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그 드라마틱한 인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탄생한 게 아닌가, 예,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해녀 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던 얘기여서 네. 해녀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 해녀 조합은 일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제주도에 계시는 그 유지분들이 이 해녀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해녀 조합의 그 이제 수장은 누구냐면 제주도의 그 도사예요. 도사는 당연히 일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제 도사랑 이 뭐 전주랑 서기랑 막 이렇게 같이 해서 그 해녀들의 그 숨값을 다 이렇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해녀들을 위해서 만든 조합인데 오히려 해녀들의 그 숨값을 착취하는 기관으로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한 거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 숨값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일 운동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어떤 일한 노동의 대가를 남들이 착취하고, 예, 그리고 나는 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과 연관된, 예,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 내 거를 빼앗아 가는, 예, 그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항일 운동과도 연결이 된, 예, 그런 사건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또 연결되니까 항일 운동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판이 더 커진,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그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얘기가 그 이제 야학 선생님이 야학에 나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어둠만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저 멀리 있는 어둠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 문장은 어떤 생각으로 쓰신 거예요? 사실은 그 영등이 이제 그 강호규 선생님의 그 이제 와서 야학을 공부해라 할 때 이제 물리치셨던 건 뭐냐면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신은 이제 상군, 아기 상군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 그 앞을 자기가 충분히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동생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낮에는 물질하고 그리고 밤에는 망건을 짜고 그런 것이 이제, 그리고 충분히 자기는 그 자신의 어떤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제도나 그런 사회가 막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영등의 이야기에 몰입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작은데 내 눈앞에만 보고 살 것이 아니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사는 그런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이나, 예, 이런 데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실은 그 멀리를 먼저 보고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당장 내 발밑에 지금 있는 것만 보기도 너무 급급하죠. 예, 그런데 실은 아까 말한 대로 저 멀리에 있는 어두움을 깨치려면 우리가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연대를 해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예, 이런 이제 어떤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등이 말하자면 그거를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이 책 안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게 말하자면 그냥 한 소녀가, 예, 한 어른이 되는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당장 내가, 예, 내 손에 과자가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혹시 나는 과자를 먹는데 옆에 친구는 과자를 못 먹고 있지 않나? 까지도 이제 이렇게 보게 되고 나눠 먹게 되는 게 실은 어른의 어떤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등이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예, 그런 과정들을 차분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를 편집하시면서 이런 책은 편집할 때 이런 것도 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나도 몰랐지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혹시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 있는지 세밀한 부분들이. 이 책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던 부분이 영등이가 바다에서 겪는 일들이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친구도 잃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결국은 바다를 떠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옥에 갇혀서도 계속 바다를 생각을 하고 그런 뭐랄까 자신의 직업 아니면 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런 열망 같은 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실 교정을 보다가도 울컥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등이의 마음이라든가 좀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항일 운동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막 이제 뭐 감옥에 갇히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교도소의 어떤 풍경 뭐 이런 것도 뭐 약간 좀 세밀하게 쓰시려면 좀 준비가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것도 자료죠 뭐. 예. 형무소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서대문 형무소라도. 예. 예,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정말 그 영등이 이제 그 해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중에 그 제주도에 있는 이제 그 강호규 선생님처럼 지식인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잡혀오다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비품 뭐 수건이나 청소도구나 그런 거 이렇게 놓는 그런 데에 있었다고 이런 건 진짜 이제 자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감옥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이제 감옥 이 방이 부족한 거죠. 네. 그 남자들 이제 다 이렇게 넣느라고 그래서 그런 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리고 먹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자료에 없었는데 제가 막 얼음이 덜그덕거리는 그 뭐 이렇게 숭늉에 불과한 그런 거를 먹었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료 조사로 다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이제 좀 상상을 해서 하시고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또 이렇게 막상 또 필요한 걸 찾으면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은 또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뭐 뒤져보지만 근데 어쨌든 그때그때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후세들이 기록을 찾아도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도 예 뭔가 그런 작은 것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 우리 동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세에 어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뭔가 연구하고 싶을 때 그런 자세한 자료가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록에 대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예 조금씩 다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또 이거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제가 사실은 뭐에 이렇게 꽂히면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좀 한꺼번에 쫙 몰아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 소개할 때 사춘기 가족 올해의 아동 청소년 문학상을 2012년에 이제 탔는데 그거는 고학년들이 읽는 장편이라 분량도 웬만큼 되는데 거의 10일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냥 완전 몰아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물질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생경하기도 하고 자료 조사도 또 역사적인 배경이 또 네네. 다르니까 현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쉽지 않아서 초고를 이제 쓴 것도 몇 달이 걸려서 초고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쓰고 나서 계속 그 태고를 정말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작 노트에도 뒤에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그렇게 선언을 하고서도 그 이후로도 몇 번을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저 자신에게 굉장히 놀랐어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푸른 수미에 나오는 그 영등이랑 옥순이 삼촌이랑 그리고 춘자 그리고 연화 그리고 강호규 선생님 이런 인물들이 제가 창조해낸 인물들이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또 특별한 경험이었고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어둠을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총 기간을 따지면 거의 한 4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오래 고민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문장 하나하나도 굉장히 깊이가 있었고 또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쓸 수 없는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작가가 굉장히 애 많이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실은 그런 점에 제가 점수를 좀 많이 높게 주고 청년단 밥상에 제가 꼭 초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또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쓰고 재밌게 쓰는 작품도 물론 뭐 좋은 작품도 있고 또 그게 또 읽는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책만 우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속에다 담으면서 그 겉에는 인간의 어떤 희노애락을 이렇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그 위에 얹혀지는 이런 얘기들이 또 우리를 또 사로잡죠. 그래서 이런 책은 제 생각에는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뭐 평론가는 아니지만 제 느낌에 이 책은 좀 오래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실은 책이 한 권 나와서 5년 이상 가는 책이 드물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책은 좀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책 쓰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주변에 이제 동화를 쓰고 싶은 후배 작가들 또는 예비 작가들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준비 미리 해놓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뭐 약간 도움 말씀 뭐 이런 거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네. 아까 그 푸른 숨의 일부 구절을 이제 낭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1000번의 그 물질은 1000번의 두려움이고 1000번의 고통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등단을 98년에 했으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죠. 그런데 이 물질 그 문장 표현이랑 이 글 쓰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쓸 때마다 어렵고 그래서 뭐 제가 그 후배 작가들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 글쎄요, 준비라면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의 어떤 준비를 하겠는데 일단은 그냥 어떤 최고운 이야기를 쓰려면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되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쓰려면 내가 먼저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 그런 준비가 그냥 그 어떤 마음의 준비, 그런 거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를 쓰려면 정말 내가 재밌어서 막 미칠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리고자 하면 제가 후배 작가들한테 늘상 하는 말이고, 제가 글 쓸 때도 이거를 항상 이제 철칙처럼 지키는 게 있는데, 저는 장편 동화를 쓸 때 이제 초구를 쓰고 수정을 할 때 항상 지키는 원칙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분량은 무조건 줄여라, 지금 쓴 거보다. 왜냐하면 초구를 쓸 때는 막 폭풍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써서 이제 감정이 과잉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분량을 줄이는데 여기에 이제 더 넣어야 될 것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빠진 것들 채워 넣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채워 넣을 거를 다 채워 넣고 분량은 줄여라. 그럼 굉장히 밀도 있는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말은 쉬운 대신은 실제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진짜 실제로 쓰려면. 또 이제 아까 제가 저기 뒤에 그 작가의 그 이제 창작 노트를 봤는데 너무 긴 거야, 창작 노트가. 보통 한 페이지 정도 쓰잖아요. 막 페이지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구나, 또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자료조사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정말 굉장히 책 목록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의외의 도움을 줬던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별로 크게 뭐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뭔가 진짜 알토란 같은 게 하나 뭐 튀어나왔어. 혹시 그런 자료 있나요? 그냥 다 실제적으로 다 도움이 많이 이렇게 됐던 건데, 글쎄 의외의 도움이라면 뭔가 사진집. 사진집. 사진집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묘사를 할 때 사진을 보고 묘사를 하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그냥 그 사진을 보면 사진만으로도 그 뭉클하게 다가오고 그 숙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감정, 뭐 직접적으로 디테일한 묘사를 할 때도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숙연해지는 이들의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아까 좀 얘기를 더 드려도 되나요? 그 해녀들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매료된 거에 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강인하고 주체적이고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거고, 정말 이들의 연대적인 거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얘 하나가 할망바당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할망바당에는 그 다른 그 해녀들이 절대로 침범을 하면 안 돼요. 거기는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숨도 짧고 그리고 이제 기력도 수도 없고, 네, 예. 기력도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작업 조건이 좋은 곳을 이렇게 따로 주는 예, 네. 놔두고 여기는 할머니들만 와서 물질을 하실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 맞아요. 만든 제도잖아요. 근데 네. 그 약속을 다 같이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네. 굉장히 멋진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편집자님이 요새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요새 영상 매체가 이제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른이고 애고 책은 점점 이제 덜 읽게 되고 특히 이제 어린이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일단 어린이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거를 타개할 무슨 어떤 방안들을 출판사들은 갖고 있나요? 사실 이제 저희는 지금은 청소년 주력이고 이제 어린이 책으로 확장을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 그게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 어린이가 적으면 어린이가 커서 청소년이 네네네. 되면 청소년도 적어지는 그때 거잖아. 그때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린이 책 편집자 분들이나 뭐 출판계 분들이 이런 문제로 관해서 논의를 하는 걸 몇 번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 우리가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 된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들의 숫자는 줄지만 그만큼 그 소수의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내야겠다는 교육열은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나 교사분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 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더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야 서점에 가면 또 정말 양질의 책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책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필요한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의 컨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또 아까 말한 대로 영화 쪽이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쪽이라든지 드라마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뭔가 어린이 책, 청소년 책도 충분히 좋은 컨텐츠로 그쪽하고 뭔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출판사에서도 그런 쪽에도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에서 이제 두 분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시고. 사실 저도 제주도를 정말 좋아하고 그 하도리의 바로 옆 동네인 세화를 거의 매년 갈 정도로 많이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 책을 읽으면서 영등이의 이야기가 되게 생동감이 있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의미가 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른 숨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렇게 제가 푸른 숨을 이제 쓰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각자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 특별히 좀 지키고 싶은 것들이 각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뭔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키는 거가 아닌가,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푸른 숨을 청소년들이 읽고 뭔가 자신을 좀 이렇게 옹골차게 지켜 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른 독자들이 이렇게 읽으시고 좀 청소년들에게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해서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화책이든 뭐 소년 소설이든 아니면 청소년 소설이든 또는 어린이 책과 관련된 뭐 평론집이든 이런 책들을 응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책을 하나 내가 홍보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상을 만든 거였고 상 이름을 밥상으로 한 거는 제가 뭐 문학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상 이름을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엄청 고민하다가
아 그냥 선배가 후배 밥 사주는 거는 뭐 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 이름이 밥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시상식부터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는 여기 안에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와 편집자 두 분에게만 일단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미경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28회 청년당 밥상 푸른숨 오미경 작가. 삶이라는 바다에서 오랜 시간 숨을 참아야 했던 제주 해녀 영등의 이야기를 넓게 펼친 작가에게 독자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청년당 드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편집자님 또 나와주세요. 제28회 청년당 밥상 푸른숨 최민혜 편집자. 한 편의 원고가 완벽한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편집, 디자인, 제작에 이르기까지 이 책과 함께한 편집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4월 24일 청년당 드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정진 선생님께서 이 청년당 밥상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를 언제 알았는지 하여간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상이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권위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 즐거움만 있다 했는데 그 즐거움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주부님들이 계실 텐데 저도 주부인데 주부들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아마 밥상일 텐데 예, 이렇게 청년당 밥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푸른숨은 제가 좀 어렵게 오랜 시간 공을 많이 들여서 쓴 책인데 이렇게 잘 봐주셔서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편집자님이랑 같이 밥상을 차려주셔서 더 특별히 감사하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른숨을 편집한 특별한 서재 편집자 최민혜라고 합니다. 제가 미처 수상 소감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약간 긴장이 되는데 부족함이 아직 많은 편집자인 제가 푸른숨이라는 너무 귀한 원고를 만나서 청년당 밥상이라는 소중한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말재주도 별로 없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라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데 또 여기까지 거름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작품 낭독을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낭독해 주실 선생님은 동화 쓰시는 우성희 선생님이세요. 물에서 잃은 물숨 도로 찾아야 하주게. 안 그러면 섬뜩해서 다시 물에 못 들어간다. 영등이 너 물질 다시 안 할 거? 영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물질을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끔찍한 일을 겪고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못한 새각시 삼촌이 떠올랐다. 영등은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다. 물질을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삼촌, 물숨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과? 영등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물옷을 입으며 물었다. 춘자가 물소중이 옆구리에 달린 고리단추, 벌모작을 쾌에 채워주었다. 물숨 먹은 곳으로 가서 몇 번 숨비고 나오는 거라게. 안 그러면 물이 무서워 다시 못 들어가죠. 물숨을 다시 찾는 방법이란 결국 나를 쓰러뜨린 것과 맞붙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등이 싸워야 할 상대는 바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춘자랑 연화가 양옆에서 영등을 부축했다. 빌레 삼촌이 그 옆을 따라 걸으며 말했다. 물살 뒤집혀서 위험하니 가까이서 몇 번 숨비고 나오라. 나중에 물숨 먹은 데 가서 다시 하면 되죠. 영심은 영등 뒤를 따르며
영영 이별하는 듯 엉엉 울었다. 영덕도 꺽꺽 소리내 울었고 영춘은 양쪽 소매로 번갈아 눈물을 훔치며 뒤따랐다. 연화랑 춘자도 질금질금 눈물을 흘렸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다. 흡사 수장을 치르기 위해 바다로 가는 꽃상여 행렬 같았다. 영심아, 걱정 말라. 성 안 죽는다. 영등은 영심을 안고서 등을 토닥여준 뒤 태왁을 안고 물로 들어갔다. 하얀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바다가 섬뜩했다. 전에라고 바다가 두렵지 않았을까? 물에 들어가 숨을 참는 것이 버겁지 않은 적은 없었다. 1000번의 물질은 1000번의 두려움이었고 1000번의 고통이었다. 거듭한다고 해서 고통이 감해지진 않았다. 다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뿐이었다.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 주변을 맴돌다가 언제든지 갈고리를 던져 목숨을 낚아챌 수 있었다. 영등은 두 눈을 부릅뜨고 숨을 크게 쉰 뒤 물속으로 머리를 넣었다. 두어 길 들어가자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혔다. 영등은 더 들어가지 못하고 물 위로 나왔다. 와락 겁이 났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시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영등에게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막막한 것이었다. 영등은 물에 들고 또 들었다. 차차 숨이 편해졌다. 그제야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등의 숨빗소리에 바다가 붉었다.